소녀상의 뒤꿈치는 들려있다.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소녀들이 마음 편히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이었을까? 그들을 힘들게 해 왔던 것은. (1937년) 일본은 중국을 침략했다. 전쟁은 오래도록 계속됐다. 한 번 출전한 군인은 집에 돌아가기 힘들었다. 그들은 성적 욕구를 중국의 여성들에게 풀었고, 이 때문에 주민 강간과 성병이 늘어갔다. 이를 의식한 일본군은 군 위안부 제도를 만든다. 이런 위안부 제도에 희생된 건 일본이 점령한 땅의 소녀들이었다. 점령지의 소녀들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에,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에, 심지어는 강제로 일본군에 끌려갔다. 이때 가장 많이 끌려간 소녀들은 조선 여성들, 바로 우리 할머니들이었다. 끌려간 소녀들의 삶은 지옥이었다. 너무 힘들어 도망가는 소녀들도 있었다. 그러나 잡히면 죽임을 당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이제 소녀들은 집에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 일본군은 그들을 죽이거나 버리고 떠났다. 겨우 살아남은 소녀들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거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국에 돌아왔다. 그러나 힘든 삶은 계속되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다. 위안부의 존재를 알던 사람들은 침묵했고, 너무나도 참혹했던 사실은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못했다. 위안부 문제는 그렇게 묻혔다. 나는 권을 준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의의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그리고 그동안 소녀들은 할머니가 되었다. 천안에 있는 망양의 동산, 김학순 할머니의 묘소가 있다. (1991년 8월) 그녀는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세상에 처음으로 밝혔다. 그녀의 나이 60이 넘었을 때였다. 그러자 다른 할머니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뿐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증언이 나왔다. 중국이 어디라, 상해가 어디 붙었다고, 상해 가서 돈벌이 하겠다고, 몸 팔아서 돈벌이 하겠다고 상해로 가노. 말이 되나 그게? 그거는 말도 안 되거든. 전부 저가 살살 꼬시리가 모아가지고는 만주로 데려가고, 제일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중국에 데려가고, 그 다음에는 남쪽의 섬에 전부 데려가고 이랬거든. 그런 게 이제 점점 이제 할머니들의 말에서 어디서 붙잡히가 어떻게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가가지고 어떤 섬에 가가 뭐 남쪽의 라바울 섬에나 안 그러면 자바 섬에나 이런 데로 가가 보르네오 섬에 그 할매들이 보르네오를 어떻게 알매 싱가포르를 어떻게 알겠노? 근데 도시 이름을 다 알더라고. 그거 가가 위안부 노릇을 했으니까. 게다가 일본이 강제 동원했다는 결정적인 문서들도 발견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근데 일본이 국제사회에 나아가는 데서 대단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비난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이 문제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일본의 이런 조치엔 부족함이 있었다. 고모다마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해요. 군의 관여에 대한 인정도 되고요. 하지만 후속 조치나 아니면 책임 이행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강제 동원을 인정한다면 책임지는 것이 당연했다. 할머니는 일본의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곧 한계가 드러났다. 2년 후 일본 정부는 아시아 여성 기금을 내어놓는다. 그런 아시아 여성기금은 뭐냐면 저게 뭐 민간기금이에요, 형식이. 따라서 국가 책임이 아니죠. 진정한 사죄라고 하는 것이 가고 거기에 배경해서 피해에 따른 보상과 배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재발방지한 교육,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일본은 입 싹 씻고 그냥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게예요. 위로금이에요. 결국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만 할 뿐 책임지지 않았다. 이것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매주 수요일 12시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는 사람들이 모인다. 모두들 모이는 이유는 하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이다. 1992년 시작된 수요 집회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움직임이었다. 오랜 시간 지속되어 이제는 많은 국민이 함께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요구를 일본 정부가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전쟁 범죄를 인정하라, 공식 사죄하라, 진상 규명하라, 그다음에 법적 배상하라,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라, 정범자, 전쟁 책임자를 처벌하라, 추모비와 서로 간은 건립하라. 이 7가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노력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았다. 일본에까지 가서도 노력은 계속됐고 일본 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알리려는 시위도 전개되었다.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1996년)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유엔 인권위의 특별보고관이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발행한다. 일본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나빠져 갔다. 일본에서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부정은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행해졌고 그중 밝은 일본 국회의원 연맹은 국회의원이 100명 넘게 가입했던 대규모 단체였다. 그중 지금 일본 총리인 아베가 있었다. 힘있는 정치인들의 망언은 계속됐고 위안부의 부정은 시민들을 파고들었다. 여기에 맞선 수요 집회는 질기게 이어졌고 싸움은 지속됐다.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어가려는 노력도 계속됐다. 그 결과 위안부 문제는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문제가 되었다. 제1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미를 맞아 미국 LA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일제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에 강제 성노예로 바꿔 부르라고 권고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건립됐습니다. First is making sure that the residents of Korean American descent that live in Glendale know that we stand with them on this very important historical issue. And the second meaning is more global. Glendale stands for historical justice. Glendale stands for women's rights. Glendale stands for the truth. 세계인들이 공감하던 위안부 문제는 우리 할머니들을 넘어서 세계적인 전쟁 성폭력 문제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길 역시 우리 할머니들이 앞장섰다. 2012년 3월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했다. 두 분의 할머니가 법적으로 일본정으로 배상금을 받게 된다면 이 배상금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시하에 분쟁하에 고통당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고 이 기자회견에 맞춰서 나비기금이라는 게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나비기금에 왜냐면 아직까진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한 게 아니잖아요.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비기금을 통해 국민들은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콩고와 베트남의 피해자들이었다. In other words, in other names, under other guises, but it's still happening. And the reason it's happening because there is not enough condemnation, there's not enough noise being made about these issues globally. 그러나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 네, 최근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고노다마, 이 고노다마를 부정하는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최소한의 조치라 평가되었던 고노다마. 그것조차 일본이 공식적으로 뒤집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와, 김학순 할머니가 저 사회에서 벌떡 일어나겠다 그냥 막 지난번에도 망연에 동산 가가지고 할머니 앞에 가서 그 얘기했구만. 참 할머니 돌아가셔서 그 장례 치르면서 할머니 이제는 다 슬픔과 고통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쉬십시오. 이제 나머지는 우리들이 이어서 이제 꼭 일본한테 사과 받아내고 이제 할머니들이 이루지 못한 이제 그 명예 회복 이제 다 우리가 일궈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요즘에는 할머니 요즘에 그냥 너무 화나서 아주 그냥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것 같으시죠라고 말해. 요즘에 정말로. 무엇이 일본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인 걸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도 그 일본이 그 침략적 근성을 아직도 국가적으로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첫째고요. 이런 상황에도 희망은 있다. 과는 달리 일본 원로 목사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지난 역사에 대해서 사죄했습니다. 한일교회 협의회 소속 일본 원로 목사 4명은 또한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알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끝없는 부정과 망언을 일삼지만 일본의 일부 시민들은 우리와 함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시작된 위안부 문제는 이젠 세계인들이 다 함께 싸우는 규모가 되었다. 일본은 여전히 위안부의 존재조차도 부정하고 망언을 일삼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모은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걷어치우고 위안부라는 아픈 굴레도 다 벗어버리고 전쟁의 공포도 전면 없이 평화롭게 친구들과 동네에서 고무줄 놀이하고 있는 원옥이가 보입니다.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끊임없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심 갖는 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누구나 알아요. 그리고 다 잊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잊혀짐이 문제 해결을 요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역사는 우리들은 보통 역사를 뭔가를 해야지만 역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 일 또한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우리 국민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났어요? 흘러간다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시린 마음 가녀린 손끝 옷깃을 세우고 흘러간다 지난 날 나에게 거친 풍랑 같던 낯선 풍경들이 저만치 스치네 바람이 부는 대로 나 떠나가네 나의 꿈이 항해하는 곳 흘러간다 헤엄치지 않고 둘러보지 않고 흘러간다 속살 같은 물길을 따라 시간의 방향을 흘러간다 두리번 둘러봐도 끝없는 바다 위 비교할 리 시기할 리 없는 곳 바람이 닿는 곳 그 어딘가에 나의 꿈이 나의 바람이 나의 사랑하
내가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엉클어진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는 저 눈물을 닿네.